나이가 들수록 더 멋있어지는 사람의 비결. 안녕하세요. 매일의 현자 씨입니다. 나이 드는 것은 늙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죠. 인생의 전반부는 텍스트이고 후반부는 해석이다. 젊을 때 정신없이 써내려가던 인생이라는 문장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이제 그 문장을 찬찬히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것 같네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삶을 오래 살아온 사람들 중에 이상하리 많지 멋이 깊어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나이가 들면서 머리카락은 휘어지고 주름은 늘어나고 걸음은 느려졌는데 그 사람에겐 오히려 존재감이라는 아우라가 생기죠.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건 젊은 날의 팩이나 화려한 스펙으로는 도저히 낼 수 없는 종류의 멋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져요. 그리고 동시에 묻게 되죠. 나도 그렇게 나이 들어가고 있을까? 오늘 영상에서는요, 시간이 흘러도 오히려 더 멋있어지는 사람들만이 가진 특별한 비밀을 이야기해 보려 해요. 이건 누군가의 성공담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마주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길 위에 당신의 모습도 분명히 보일 거예요. 어릴 땐요, 멋이라는 게 겉모습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더 잘 꾸몄는지, 누가 더 눈에 띄는지, 누가 더 큰 소리를 내는지. 그게 멋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살면서 점점 알게 됐죠. 진짜 멋은 조용히 쌓이는 거라는 걸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한 번 마주치면 오래 기억나는 그런 사람들. 그 깊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체 뭘까요? 논어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은 적게 하고 행실로 보인다. 진짜 멋진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자기 이야기를 굳이 증명하려 하지도 않죠. 그저 묵묵히 자기 길을 걷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칭찬하든, 누가 외면하든, 자기 안에 든 믿음 하나로 중심을 잡고 살아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 꼭 오래된 나무가 떠올라요. 굳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아도 그늘을 주고 공기를 맑게 하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 말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상처가 필요하고 수많은 계절이 필요하죠.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물이 가장 유약하지만 가장 강한 것 또한 물이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사람이 있어요. 겉으론 부드럽고 조용한데 그 안에는 누구도 쉽게 꺾을 수 없는 단단함이 있어요.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안정돼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있으면 괜히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 제 주변에 그런 멋진 사람이 한 분 계세요. 은퇴한 지 벌써 7년쯤 된 김선배님이란 분인데요. 예전엔 대기업에서 일하시던 분이었죠. 직장에 있을 땐 늘 바쁘고 날카롭고 솔직히 말해 가까이 다가가기 좀 어려운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퇴직 후에 딱 마주친 그분의 모습은요,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주름은 깊어졌는데 얼굴은 더 편안해졌고 예전에 늘 다그치던 말투가 이제는 참 따뜻해졌어요.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젊을 땐 앞만 보고 달리느라 사람을 놓쳤고 나를 잊었지. 이제야 그 시간이 참 아까웠다는 걸 알아. 그러곤 매주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 책 읽어주는 봉사를 하신다더군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다가도 그 조용한 시간을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느낀다고 하셨어요. 어느 날은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그 선배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할아버지 목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 얘기하시면서 잠시 눈시울이 붉어지셨는데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사람이 빛나는 건 현역일 때가 아니라 마음이 단단해질 때구나. 누군가는 나이 들수록 작아진다고 느끼지만 누군가는 그 나이에 진짜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되려는 걸 내려놓고 이제는 누군가의 그늘이 되려는 사람. 그게 진짜 멋 아닐까요? 그리고 문득 그분이 인용한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인생의 가장 고운 빛은 저녁 무렵에 비로소 드러난다. 어느 시인의 시 한 구절이었죠. 그 말처럼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결코 퇴색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간들 덕분에 이제서야 누구보다 빛나는 자신을 만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중년을 넘기며 점점 그런 사람을 더 잘 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스쳐 지나갔던 그 사람의 말투, 눈빛, 작은 배려 하나까지 이제는 보이죠. 아,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저도 문득 그렇게 나이 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지금 내 모습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껴질 때 있으신가요? 또는 다른 사람보다 뒤처졌다고 느껴질 때가 있나요? 아마 그건 오히려 내가 진짜 멋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시간이라는 조각칼에 천천히 깎이고 다듬어지고 빚어지고 있는 중이니까요.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우리를 조금씩 더 단단하게, 때로는 더 부드럽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슬슬 궁금해지죠. 그렇게 빚어진 사람들은 어떤 빛을 품고 있을까? 그래서 바로 지금 나이 들수록 멋있어지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조용히 하나씩 꺼내 볼게요. 자, 마음의 메모장 열 준비되셨죠? 나이 들수록 멋있어지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일단 여유가 있어요. 예전 회사에 정우라는 선배가 있었어요. 회의실 안이 소란스럽고 공기가 팽팽할 때도 그 선배는 언제나 조용히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와, 저 사람 진짜 무심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그건 무심함이 아니라 판단을 유보할 줄 아는 사람의 깊이였다는 걸요. 다들 목소리를 높이고 앞다퉈 말할 때 정우 선배는 흐름을 먼저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조용히 내뱉은 한마디에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확 정리되던 순간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여유 속에서 타이밍과 중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조용한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급히 가려 하면 도에 이르지 못하고 조용히 흐르면 도가 저절로 이뤄진다. 참된 멋은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그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여유에서 시작됩니다. 물처럼 고요하게 자기 길을 걷는 사람에겐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단단한 무게감이 있죠. 그렇다면 그 여유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소개할 건 작지만 삶의 리듬을 바꿔줄 수 있는 소소하지만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반박자 쉬기. 대답하기 전에 반박자만 멈춰보세요. 그 1초에서 2초의 멈춤이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가라앉히게 해줍니다. 급하게 나오는 말은
흔히 후회로 돌아오지만 한 번 걸러진 말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어요. 느림의 순간을 글로 써보기. 하루 중 가장 천천히 흘렀던 순간을 기록해 보세요. 오늘 커피 내릴 때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좋았다. 햇살이 거실 바닥에 내려앉는 걸 1분 동안 바라봤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요. 이건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에요. 내 삶 속의 여유를 포착해내는 감각 훈련이에요. 매일 아주 짧게 쓰더라도 그 시간은 반드시 나를 천천히 여유롭게 만듭니다. 프랑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은 말했어요. 진짜 시간은 시계가 아니라 마음이 흐르는 속도에 있다. 당신의 진짜 하루는 그 느린 순간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빛을 끄는 습관 만들어 보기. 하루를 마무리할 때 방의 조명을 먼저 끄고 스스로를 어둠 속에 살짝 숨겨보세요.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조용히 앉아 있거나 눈을 감고 하루를 천천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렇게 고요히 내면의 소음을 끄는 연습을 하다 보면 서서히 내 안의 마음이 보일 때도 있으니까요. 노자의 도덕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겉을 밝히는 자는 빛을 따라가고 안을 밝히는 자는 길을 따라간다. 여유란 어쩌면 내면의 등불을 켜는 가장 조용한 시간일지도 몰라요. 사람은요, 조급할 때 실수를 해요. 마음이 어지러우면 방향도 흐려지고 말도 엉켜버리죠. 하지만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아요. 그 사람은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죠.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 꼭 강한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대나무가 떠오릅니다. 흔들리되 부러지지 않는 사람. 논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군자는 조급해하지 않으며 편안함 속에 깊은 뜻을 품는다. 여유는 단지 느긋함이 아니에요. 깊은 내면과 삶의 철학에서 나오는 조용한 멋. 그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 사람들의 공통된 향기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말이 줄고 눈빛이 깊어져요. 몇 해 전 지인의 어머니 장례식장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조문객도 많고 공기도 무겁고 슬픔은 많은데 말은 참 적은 자리였죠. 상주였던 친구는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손님들을 맞았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큰 울림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입구 쪽에 조용히 서 계시던 중년의 한 남자분이 있었어요. 머리가 희끗한 말없이 손을 모으고 계시던 그분이 상주인 제 친구와 눈이 마주치자 그저 고개를 깊이 한 번 숙였어요. 말 한마디 없이요. 그 장면이 참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어요. 그 고갯짓 하나에 슬픔, 위로, 미안함, 오랜 기억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고인의 오래된 친구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래 연락을 못 하다가 마지막 인사라도 하러 오신 거였대요.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 담긴 마음이 조문객 모두에게 전해졌어요. 그날 저는 처음 알았어요. 진심은 꼭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눈빛 하나, 고개 한 번이 긴 설명보다 훨씬 깊은 위로가 된다는 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깊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말이 줄고 눈빛이 깊어진다는 건 그저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삶과 사람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힘이 자란다는 뜻이기도 해요. 다음은 그 깊이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작고 따뜻한 방법들입니다. 말하기 전에 묻기. 대화 중에 누군가 말할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속으로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뭘까? 이 작은 내면의 질문이 상대의 말 뒤에 있는 마음을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듣는 훈련 단 1분의 침묵. 누군가 말을 마친 후 바로 반응하지 말고 단 1분만 고요히 있어 보세요. 상대의 표정, 숨소리, 눈빛을 천천히 읽어보는 거예요. 그 1분이 당신을 깊은 사람으로 바꿔주는 연습이 됩니다. 중국 고전 서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듣는 자는 1000마디를 말한 것보다 낫다. 매일 밤 하루 한 문장 되돌아보기. 잠들기 전 오늘 내가 했던 말 중 기억에 남는 한 문장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말에 마음이 있었을까? 그 질문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말의 깊이가 생겨납니다. 사람은요, 삶이 쌓일수록 말은 줄고 눈빛은 깊어집니다. 그건 세월이 준 선물이에요. 깊은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중일지도 몰라요. 세 번째는 누구를 만나든 상처 주지 않아요. 회사에 계셨던 선배 중에 한 분은 진짜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직장 생활이 빡빡하잖아요. 회의 중에 누가 실수하면 보통은 다들 따끔하게 말하곤 하죠. 근데 그 선배는 항상 말투가 달랐어요. 실수가 있었던 후배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건 자네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이 과정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말 한마디로 사람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같은 편으로 끌어안는 방식이었죠. 그 말 한마디에 후배는 얼굴이 붉어졌다가도 금세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나중엔 오히려 더 책임감 있게 일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정말 멋진 사람은요, 말로 사람을 지적하지 않고 말로 사람을 세웁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그러나 지혜로운 말은 사람을 살린다. 말은 순간이지만 그 말이 만든 상처는 오래 남고 그 말이 준 위로는 더 오래 기억되죠. 나이든 멋진 사람은 그 무게를 알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말하고 더 따뜻하게 듣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은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관계를 살리는 말의 습관들입니다. 말을 결과보다 의도로 바라보기. 상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의 내용보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말은 실수해도 마음은 틀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의도를 읽으면 말에 여유가 생깁니다. 나의 언어로 말하기. 당신이 틀렸어요. 대신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같은 상황도 나의 시선으로 풀면 공격적이지 않고 상대가 방어하지 않게 됩니다. 말을 고르기 전 잠깐의 감정 필터.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말하지 말고 한번 내가 이 말을 듣는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일까? 를 생각해 보세요. 이 한 번의 내면 질문이 불필요한 상처를 막아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말은 참 신기해요. 똑같은 말인데 누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의 정확함보다 따뜻함이 중요해집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생각하는 말. 그게 바로 말의 품격이고 삶의 깊이가 만들어낸 진짜 멋이에요. 네 번째는 자기 삶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동네 구석, 지나는 사람도 많지 않은 곳에 위치한 그 조그마한 공간 안엔
늘 계절의 꽃들이 조용히 피어 있죠. 대단한 매출이 나는 것도 아니고 SNS에 소개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 꽃집 사장님은 늘 웃고 계세요. 하루에 5송이 팔릴 때도 있고 아무도 안 들어오는 날도 있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꽃들은 내 마음을 피우는 거예요. 누가 보든 말든 나는 매일 여기서 꽃을 피우고 있으니까요.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분은 자기 삶을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비교하지 않고 가진 것에 감사하고 조용한 삶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게 진짜 멋 아닌가요?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가진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충분히 누리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더 가져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행복은 늘 지금 여기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에서 피어나요. 멋은 가짐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어떻게 느끼고 바라보느냐에서 오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자기 삶을 사랑하는 법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작고 사소해 보여도 이런 습관들이 내 삶을 소중히 여기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나에게 말 걸기. 아침 거울 앞에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 어떻게 지내고 싶어? 이 짧은 질문 하나가 하루를 타인의 기대가 아닌 내 마음의 중심에서 시작하게 도와줘요. 나만을 위한 한 끼 대접하기. 바쁜 하루 속에서도 하루 한 끼만은 나를 위한 식사로 만들어 보세요. 정성스럽게 차린 한 끼는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줍니다. 프랑스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그 음식을 대하는 마음이 곧 나의 삶인 것이죠. 비교 대신 기록하기. 남과 비교하는 대신 하루 중 마음에 남았던 작은 좋았던 일을 적어보세요. 오늘은 햇빛이 참 좋았다. 빵이 따뜻해서 기분이 좋아졌다. 이런 기록이 쌓이면 내 삶이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었음을 알게 돼요. 자기 삶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도 따뜻하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 안에 충분히 감동이 있고 의미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5번째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 책방을 운영하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 손님도 많지 않고 요즘 같은 시대엔 독립책방이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늘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고 책장 사이사이에 본인이 손으로 쓴 짧은 글귀들을 붙여두세요. 어느 날 제가 조심스레 여쭤봤어요. 가게가 너무 조용한데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공간은 남들이 보기에 성공한 건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는 삶의 속도를 지키는 곳이에요. 그 말이 마음속에 참 오래 남더군요. 그분은 돈이나 명성보다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삶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묘한 매력을 느끼죠.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진짜 멋진 사람은요,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터벅터벅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유행에 휘둘리지 않고 타인의 말에 요동치지 않아요. 말은 조용하지만 존재는 단단하죠. 그렇다면 나만의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기준은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라 살면서 조금씩 발견하고 다듬는 것이에요. 그 여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은 방법들을 소개할게요. 내가 부러워했던 사람들 돌아보기. 당신이 진짜 멋지다고 느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왜 멋져 보였을까요? 외모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자기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 태도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의 모습 속에 사실은 당신이 원하는 삶의 기준이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하고 싶은 것보다 지키고 싶은 것 적어보기.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내가 꼭 지키고 싶은 가치는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나는 무례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가족과 보내는 저녁 시간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남의 인정을 받기보다 내 마음이 편한 선택을 하고 싶다. 기준은 목표보다 오래가는 방향입니다. 하루의 끝에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오늘 나는 내 기준을 따랐는가? 아니면 남의 눈치를 봤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하루의 선택들이 나다운 삶으로 정리되기 시작해요.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조용한 방 안에서도 존재감이 느껴져요. 말이 없어도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삶의 향을 풍기거든요. 그 향은 단번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수많은 선택 끝에 남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을 걸어온 사람에게만 나는 향이에요.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 기준은 당신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있나요? 6번째는 과거를 품고도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 TV를 보는데 60세가 넘은 나이에 대학 입시를 준비해 당당히 합격하고 인터뷰하는 모습을 봤는데 참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엔 모두가 말렸대요. 그 나이에 뭘 하겠다는 거야? 그냥 편하게 사세요. 하지만 그분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젊을 땐 못했지만 지금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해요. 하고 싶은 걸 나이로 미루는 게 더 후회될 것 같아서요. 늦깎이 대학생이 되어 젊은 친구들 틈에서 조용히 필기하고 토론하고 커피 마시던 모습이 그 누구보다 빛나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느꼈어요. 멋진 사람은 나이로 인생을 정리하는 대신 나이 덕분에 더 깊은 꿈을 꾸는 사람이구나.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말했죠. 많은 사람들이 조용한 절망 속에 살아간다. 그러나 희망을 품는 자는 언제나 새벽을 맞는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나이에 뭘이라는 말보다 이 나이니까 지금 해보자는 말을 더 믿기로 했어요. 나이든 멋은요.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 나이이기 때문에 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나이와 관계없이 삶을 새롭게 열 수 있는 사람들에겐 공통적으로 이런 작은 습관들이 있어요. 다음 계절에 하고 싶은 것 리스트 만들어 보기. 한 해 전체 계획이 부담스럽다면 딱 다음 계절까지 하고 싶은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동네 도서관에 처음 가보기, 아침 10분 산책 시작해보기, 관심 있던 동네 공방 체험 수업 등록하기. 작은 계획도 미래를 품게 합니다. 매일 하루에 한 문장씩 꿈 기록하기. 매일 자기 전에 적어보세요. 나는 나중에 땡땡을 해보고 싶다.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기록된 마음은 점점 방향이 되고 삶의 기대감을 만들어줍니다. 늦은 나이에 첫 시작 기록 살펴보기. 늦은 나이에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루이 부르주아는 70세에 첫 전시회를 열었고 무라카미 하루키는 30대 후반까지 소설을 써본 적이 없었으며 안도 다다오는 건축을 독학한 전직 복서였어요. 늦은 나이는 변명의 이유가 아니라
깊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를 품고도 여전히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단순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빚어가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지금 혹시 늦었다고 미루고 있는 게 있나요? 아마도 어쩌면 지금이 가장 적기일지도 몰라요. 마지막 7번째는 자기를 우선 넘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회사에 유독 덤벙거리는 동료가 한 명 있었어요. 서류를 뒤집어서 복사하거나 회의 시간을 착각해서 엉뚱한 방에 앉아 있는 일도 잦았죠. 그런데 그 친구는요, 늘 자기가 실수했을 때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아이고, 오늘도 한 건 했네요.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 회사가 돌아가죠. 다른 사람들이 민망해 할까봐 걱정할 법도 한데 그 친구가 먼저 웃으니까 오히려 모두가 편안해졌어요. 그날 회의실에 웃음이 퍼졌고 분위기는 부드러워졌죠. 그걸 보며 느꼈어요. 자기를 가볍게 웃어넘길 줄 아는 사람은 주변 사람의 마음까지 가볍게 만들어주는구나. 노자는 말했습니다. 스스로 가볍게 여기는 자가 세상에 무거운 자가 된다. 실수에 매달리지 않고 완벽하지 않아도 웃으며 나아가는 그 여유. 그게 바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진짜 힘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기를 웃어넘길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모든 걸 잘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고 실수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작은 연습부터 시작해 보세요. 흑역사 노트 쓰기. 지금까지 했던 웃긴 실수들, 망했던 일들, 엉뚱했던 순간들을 하나씩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웃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 기록이 쌓일수록 실수도 삶의 재미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완벽한 척 내려놓기. 회의에서 실수했을 때 죄송합니다 대신 제가 또 하나 배웠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작은 표현 하나가 분위기를 바꾸고 자신을 너무 무겁게 여기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하루에 한 번 웃긴 나 칭찬하기.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그래도 괜찮아 한마디 해보세요. 조금 어색해도 자기를 다정하게 바라보는 사람만이 실수 앞에서도 웃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실수도 사랑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선 괜히 나도 힘을 빼고 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거든요. 혹시 오늘 실수했던 나를 너무 심하게 꾸짖고 있진 않으셨나요? 이젠 그 실수를 조금 더 귀엽게 바라봐 주세요. 웃고 나면 마음도 얼굴도 훨씬 부드러워지니까요. 우리는 모두 완벽해서 멋있는 게 아니라 불완전함을 따뜻하게 끌어안는 법을 배워가며 멋있어지는 중이에요. 때로는 조용히 흐르며, 때로는 눈빛 하나로 마음을 전하며, 때로는 실수를 웃어넘기며, 그렇게 우리는 나이 들어갑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만의 빛이 생기죠. 멋이란 어쩌면 조금 느려도 좋고 서툴러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내 안의 따뜻한 목소리일지도 몰라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삶을 사랑하라.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아름다움이 깃들 수 있는지를 보라. 그렇습니다. 멋은 더 가져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마음을 기울일 때 피어나는 삶의 향기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얼굴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혹시 마음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는 멋진 나가 떠오르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도 멋지게 참 잘 살아내고 계신 거예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